아줌마 혹시 현수 집 맞죠?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정미영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 밖엔 젖은 셔츠를 걸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축축히 젖어 있었고 물기가 셔츠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도무지 아들의 친구처럼 보이지 않는 눈빛. 자신의 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듯한 의도된 정적. 아, 죄송해요.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요. 잠깐만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정미영은 한 걸음 물러났고 그가 집 안으로 스며들 듯 들어왔습니다. 우산은 빌려주면 될 일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 아들의 친구가 아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까요? 젖은 셔츠가 그 남자의 복근 위로 달라붙어 있었고 허리 라인을 따라 배바지처럼 올라간 바지는 그의 탄탄한 체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향수 쓰세요? 아줌마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본 것 같아서요. 그가 갑자기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정미영은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냥 세제 냄새예요. 빨래하던 참이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물을 털었습니다. 정미영은 얼떨결에 그에게 수건을 건넸고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본능처럼 튀어나온 말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여느 또래 남자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듯한. 정미영은 주방으로 향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각이 그녀의 피부 아래로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죠. 남편은 지난달부터 출장 중이었고 아들은 최근 외박을 밥 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찻잔을 들고 돌아오니 남자는 이미 셔츠를 벗어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말려도 될까요? 감기 들 것 같아서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은 이 집에서 자신이 전혀 이방인이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대답 대신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께까지 내려온 단정한 셔츠와 햇빛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살짝 보이는 흉터 하나. 그녀는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오직 여자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도윤의 앞에 앉으려다 무의식 중에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대충 걸친 얇은 니트는 사방으로 늘어졌고 속옷끈이 어깨에서 내려올까 말까 위태롭게 걸려 있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다리를 모았습니다. 눈길은 도윤의 얼굴이 아닌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손이 닿은 테이블 위에는 땀인지 물인지 모를 자국이 번져가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폐를. 도윤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찻잔을 들어 입술을 댔습니다. 그 순간 정미영의 시선은 그의 목젖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셔츠 아래 꼴꺽 목을 넘기는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하네요. 네. 아줌마 향수 냄새.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하고 똑같아서요. 그 사람도 어른이었거든요. 절대 넘을 수 없는 사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놓으려다 말고 눈이 도윤의 얼굴을 향합니다. 그런 말을 왜 하죠? 그냥요. 사람이 이렇게 가깝게 숨쉬고 있으면서도 아무 사이 아니라는 게 이상해서.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그의 손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울리던 에어컨 소리조차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네. 현수 언제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사실 전 아줌마 아니 아주머니를 먼저 알았어요.
그의 말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 예전부터 알았거든요. 아주머니가 아파트 화단에 물 주는 거 늘 봤어요. 흰색 셔츠 입고 마당 나올 때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 웃을 때도 눈을 안 웃는구나. 정미영은 숨이 걸렸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전혀 낯설지 않았고 심지어 따뜻하다고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시 가까이 다가왔고 귓가에 바람처럼 속삭였습니다. 혹시 다시 여자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 없으셨어요? 그 말에 정미영은 무너졌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이 무너질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그 말을 꺼냈다는 게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심장이 뛴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금기의 문이 열리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전등을 끈 거실엔 TV만이 낮은 볼륨으로 켜져 있었고 그 앞에 앉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화면 속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정미영은 그 옆 쿠션 하나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어깨를 살짝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전해지던 열기. 이제는 너무나도 명확히 그가 닿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귀를 간지렸습니다.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요. 왜요? 나 당신 엄마 같잖아요. 현수 친구인데 난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살짝 쓸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 가볍고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입술은 말을 잃은 채 떨렸습니다. 그러다 남편 돌아오면 돌아오기 전까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쿠션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고 남자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보고 여자로 생각해요? 정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몸을 돌려 그와 마주봤습니다. 눈빛이 얽히는 순간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귓가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그때도 그 셔츠 입고 있었죠. 아파트 화단에서 처음 본 날. 정미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평범한 셔츠. 하지만 그는 그날의 장면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기억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더 다가왔고 둘 사이의 거리엔 이제 의심도, 죄책감도, 남편의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그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섰고 도윤은 단추를 재빠르게 여몄습니다. 이 시간에 설마.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미영은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슬리퍼가 현관에 놓이기 전까지도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박상만. 늘 무표정한 얼굴. 그러나 언제 어떤 말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실로 다가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거실을 스캔했고 소파 위 정돈되지 않은 쿠션, 아직 식지 않은 찻잔, 그리고 셔츠를 반듯하게 여민 도윤의 모습까지. 현수 친구가 잠깐 들렀어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 좀 빌리러. 정미영은 한마디라도 먼저 꺼내며 불안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도윤입니다. 박상만은 눈을 좁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은 참 예의가 바르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분명 의심이 아닌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있었나? 남편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묻습니다. 아니요. 금방 가려던 참이에요. 도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합니다. 그 말에 정미영은 내심 놀랐습니다. 마치 연습된 듯한 그 여유.
그럼 한잔하지. 젊은 친구랑 술 한잔 나쁘지 않지. 박상만은 테이블 위에 찻잔을 치우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정미영은 당황해 따라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술이야? 현수 친구가 곧 간다는데. 괜찮잖아. 비도 오는데. 그는 웃는 얼굴이지만 그 안에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후 셋은 소파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따르고 도윤은 잔을 들며 말했다. 아주머니 아니 사모님이 차도 잘 내주시고 향기도 좋고 참 좋은 집이에요. 박상만의 눈이 도윤을 향해 정면으로 고정됩니다. 향기? 네. 아까부터 좋은 향이 계속 났거든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정미영의 손에 들고 있던 잔이 살짝 흔들렸고 그 작은 떨림을 남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수 친구, 나이는 며칠했지? 28입니다. 결혼 생각은? 아직은 결혼보다는 좀 더 즐기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박상만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그래. 즐길 땐 즐겨야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그 말에 정미영은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잔을 마셨고 정미영은 그의 손가락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 손가락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무릎을 쓰다듬던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상만은 도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비도 그쳤겠다. 이젠 가봐야지. 그 한마디에 도윤은 잔을 내려놓고 차분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문을 나서며 정미영에게 짧게 인사했고 그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된 수순이라도 되는 것처럼.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상만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정미영은 그 맞은편에서 손을 꼬아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소리라고는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여보 자긴 오늘 회사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 정미영이 꺼낸 말은 너무 늦은 핑계였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지. 사람 일이 다 계획대로 되나?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끝 문장이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잘 지내지? 박상만이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닷없는 질문에 정미영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응, 현수. 그 친구 참 괜찮더라. 사람을 잘 고른 것 같아. 그의 말엔 이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속으로 숨을 들이켰고 목 안쪽까지 차오른 죄책감이 뱉어질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요즘 바쁘더라고. 직장도 힘들고 잠깐 들른다 해도 잘 못 봐.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억지로 말을 이어갔지만 박상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일어섰고 거실 창 쪽으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이 집 CCTV 있지. 그 말에 정미영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설치하자고 한 거 당신이었잖아. 그때 안방이랑 거실, 주방까지 커버되게 했었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모든 것을 이미 봤다는 냉기처럼 선명한 함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그 떨림이 무릎까지 번져 몸이 전체가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수는 몰라. 내가 말 안 하면 절대 모르겠지. 박상만이 조용히 뱉은 그 말에 정미영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안방으로 걸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정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털썩 몸을 뉘었습니다. 며칠 동안 도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정미영은 남편과 대화를 피했고 남편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고성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예요. 도윤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귓속에서 폭발처럼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예전처럼 젖은 셔츠도 비 오는 날도 아닌 말끔한 티셔츠와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아주머니 얼굴이 계속 생각나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글을 들였습니다.
도윤은 주방으로 먼저 걸어갔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왜 안 와요? 그날 이후 무슨 일 있었어요? 정미영의 말에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그분. 아주머니 남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현수였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이야? 일찍 왔네. 응. 일찍 끝났어. 근데 엄마, 도윤이 형이랑 단둘이 뭐해? 그 질문에 정미영은 말문이 막혔고 도윤은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그냥 들렀어요. 오랜만에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형,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해줘? 요즘 우리 엄마 많이 웃으시던데. 좋은 거 아닌가? 형, 엄마 원래 그렇게 자주 뵀어? 정미영은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의 말에는 분명히 무언가 숨은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랑 남밥도 잘 안 먹는데 형이랑은 밥까지 같이 먹고. 좀 이상하지 않아? 너 지금 뭐 의심하는 거니? 정미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현수는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신기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웃는 얼굴 나도 잘 못 봤으니까. 그날 저녁 식탁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박상만, 정미영, 박현수 셋이 마주 앉아 국 한 그릇에 수저질만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오지 않았고 현수는 계속해서 정미영을 힐끔거렸습니다. 요즘 이상한 소문 돌더라. 현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으려다 말고 다시 들었습니다. 회사 쪽 말고 동네 쪽. 무슨 소리야, 현수야? 엄마, 아줌마가 아니라 여자로 보인 적 있어. 그 한마디에 박상만의 젓가락 소리가 딱 하고 식판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해요. 엄마, 현수 친구랑 이상하다고. 엘리베이터 CCTV 돌려보면 같이 들어가는 장면 많다던데. 정미영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면 안 되지. 박상만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방을 꺼내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정미영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싸우자는 거야? 정미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냥 끝내자는 거지. 당신은 평생 나 무시했잖아. 밥 해주는 기계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한번 숨 쉬어보겠다고 한 게 그렇게 죽일 일이야? 박상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쿵 치며 말했다. 엄마, 진짜야? 형이랑 진짜 뭐 있었어? 정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미영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자 그곳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할 말 있어서요. 도윤은 들어오며 정미영 뒤로 조용히 섰습니다. 박상만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하네. 남의 가정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고. 그건 사모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전 그분이 원한 대로 했어요. 도윤이 거실로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정미영은 그 뒤에 섰고 마치 그의 등 뒤에 숨은 사람처럼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젠 정미영 씨라고 불러도 되죠. 도윤의 말에 모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현수가 소리를 높였고 박상만은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사람, 이제 당신들 집안 여자 아닙니다. 더는 밥하고 청소만 하는 사람 아니고요. 정미영은 앞으로 나와 도윤 옆에 섰습니다. 그래. 나 이제 엄마도 아내도 그만할래. 그날 밤 정미영은 짐 하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서 걸었습니다. 나 괜찮아 보여? 그녀가 물었습니다. 예뻐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정미영은 고개를 돌려
자신을 여자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정미영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